네, 윤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이번 대선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인쇄를 넘겨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 단일화 효과가 좀 반감될 거다라는 관측이 있어요. 이번에도 단일화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등의 발언은 여론을 악화시키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1대 대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일단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선 레이스가 어느덧 전환점을 좀 돌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선정한 메인 주제는 바로 변수입니다. 네, 대선 막판 변수로 어떤 것들을 꼽힐지 저희가 각각 키워드 하나씩 총 3개 준비했잖아요. 21대 대선 변수 예측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단일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연일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이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아요. 정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 이번 대선에서 현재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 이슈인 듯한데요. 과연 진짜 실제 변수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제 이준석 후보가 분명히 안 한다고 기자회견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준석 후보가 불필요한 연락이 너무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이 단일화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단일화 거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에 대해선 또 계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또 저도 이준석 기자회견을 봤는데 투표용지에 이준석 이름이 찍혀 있을 거다, 완주를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의 의미가 사실상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 절대 안 할 거다 선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이전에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선 이 투표용지 인쇄 일자가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25일인데 이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거든요. 근데 인쇄 이전에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인쇄를 할 때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 붉은 글씨로 사퇴라고 적혀 있는 상태로 이제 인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인쇄를 넘겨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별도의 사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단일화 효과가 좀 반감될 거다라는 관측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인쇄 일 이전인 24일까지 단일화가 돼야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면서 총력전을 벌여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단장이 저희 촬영일자 기준으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사전 투표일인 29일, 31일 전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단일화 마지노선을 좀 최대한 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화는 정말 물 건너간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던 것 같던데요. 여론조사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5%로 나왔고요. 이준석 후보는 11%,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6% 나왔는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 지지율을 합산을 해보면 46%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인 45%보다 1%포인트 높은 건데요. 이게 대선 여론조사 이후에 처음으로 합산했을 경우에 이기는 결과인 거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물론 이 1+1이 무조건 2가 될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결과를 보면서 단일화하면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과는 별개로 혹시 역대 대선 중에서 단일화에 성공해서 당선까지 이어진 사례는 있나요? 바로 직전 대선 때인데요. 20대 대선 때는 무려 선거 6일 전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또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일화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죠? 네, 정치적 부담을 주기 싫다고 하면서 탈당을 했지만 4일 만인 지난 21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를 직접 관람하면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네, 영화는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초청한 걸로 알려졌고요.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공명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공개 행보를 한 어떤 의도, 숨겨진 메시지 이런 게 있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저 지인의 영화 개봉일이라서 자연스럽게 참석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탈당 권유를 받았던 상황이나 당에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 때문에 일종의 불만 표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세 중에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더라고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대선을 둘러싼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어떤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TV 토론회입니다. 이 TV 토론은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지난 5월 18일에 제1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권영구 후보가 참여했고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경제 저성장 극복, 또 민생 경제 활성화, 노동 이슈 등 실질적인 정책들이 중심이 됐고 후보자들은 각자의 경제 정책을 공개하며 아주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번 1차 TV 토론회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좀 오갔었죠? 이번 TV 토론에서도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 또 말을 떼어내서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TV 토론은 이 과거 발언까지 끌어올리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TV 토론으로 선거의 판세가 달라진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이 2차 TV 토론 이후 안철수 후보는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10% 가까이 급락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MB 아바타입니까? 또 제가 갑철수입니까? 등의 발언은 이 여론을 악화시키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 장면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을 정도죠. 일명 토론 한 방의 나락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토론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인데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 토론은 6개 방송사에서 동시 생중계됐고 MBC는 7.2%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아직 3차 토론이 남아있잖아요. 이 다음 토론의 주제는 정치 외교 분야입니다. 과연 누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또 어떤 발언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다음 토론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선 레이스도 반환점을 돌면서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좀 남아있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다들 대선 앞둔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번 대선이 이제 대선은 두 번째 투표인데 이제 투표 참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후보자별 정책 같은 거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TV 토론회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짚어봤는데요. 저도 앞으로 남은 토론회도 꼼꼼히 챙겨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앞으로 뉴스도 계속 보면서 정치권에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겠다. 정책들도 조금 더 꼼꼼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 뉴시스에서는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